애경케미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늘도 애경케미칼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경케미칼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가 마침내 울산 공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공장 준공 소식이 왜 주가를 하루 만에 22%나 폭등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꼭 써야 하는 핵심 소재를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국이 공급을 끊는 순간 우리 산업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독약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애경케미칼은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조용히 칼을 갈아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발표된 TPC 국산화입니다. 이 국산화 성공이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해외 의존이라는 족쇄를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키워드는 첫째, TPC 국산화 모멘텀. 둘째, 차세대 배터리 소재 확장성. 셋째, 스페셜티 기업으로의 재평가입니다. 단순히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첨단 소재 기업으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과연 이 변화가 우리 계좌에 어떤 수익의 씨앗을 뿌려줄까요? 강력한 경쟁력이 확보된 자리에 찾아온 첫 번째 키워드, 바로 TPC 국산화입니다. 여러분도 방탄복이나 소방복 혹은 5G 광 케이블에 들어가는 슈퍼섬유 아라미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가 바로 TPC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귀한 원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외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막막했던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바로 애경케미칼의 생산력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간 1만 5천 톤의 양산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산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섬유업체들이 애경케미칼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국산화 소식이 단순한 일회성 호재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단순히 매출 몇억 원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가가 22% 넘게 치솟으며 이달 최고가를 갈아치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속뜻은 뭘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애경케미칼을 더 이상 흔한 범용화학주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만들어낸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배터리 소재입니다. 애경케미칼의 미래가 단순히 섬유 원료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쓰는 수처럼 생긴 하드카본이라는 소재가 배터리의 미래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한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음극재를 애경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비싼 소고기 대신 가성비 좋은 돼지고기 시장이 열릴 때 독점적으로 불판을 공급하는 격입니다. 이 하드카본 기술이 왜 지금 시점에서 기대감을 자극할까요? 바로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애경케미칼은 경기에 민감한 플라스틱 원료나 만드는 회사로 평가받으며 낮은 몸값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라미드 원료와 배터리 소재라는 고부가 가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 소재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가 단순히 꿈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다시 평가하게 될까요? 이제는 화학주가 아닌 첨단 소재주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왜 다른 대형 화학사들은 이 TPC 시장에 쉽게 뛰어들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며 쌓아온 미세공정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 격차는 곧바로 높은 영업이익률로 이어지며 실적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진 수익성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이라는 안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이 기업이어야 할까요? 애경케미칼은 TPC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용 바인더와 방열 접착제까지 배터리 소재의 풀 패키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여도 기술적 난도가 높은 이 분야에서는 애경케미칼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정도면 완벽한 방어막을 친 셈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정한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여전히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범용 화학 사업의 부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플라스틱 가소제 같은 기존 제품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신사업으로 번 돈을 깎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까요? 다행히 신사업의 성장 속도가 기존 사업의 하락폭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므로 큰 걱정은 덜어내셔도 됩니다.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더뎌지면 하드카본 매출 발생 시점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TPC라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이미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버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분하게 우리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라미드 원료 TPC는 국내 최초 국산화로 독점적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배터리 소재는 하드카본과 바인더로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셋째, 기업 가치는 범용화학사에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다음 변곡점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이번 TPC 양산이 실제 1분기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수치 확인 단계입니다. 둘째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애경케미칼의 하드카본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애경케미칼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